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일, 정말 매일이에요. 뇌졸중으로 실려 오시는 분들입니다. 어제도 오셨어요. 그전 날도 오셨고요. 그분들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그냥 지내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아팠거든요 라고 하십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도 하시고요.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혈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63살, 퇴직한 간호사 출신이세요. 손주가 둘이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간호사로 일하셨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가시다가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리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5분 만에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그냥 집에 들어오셨어요. 잠을 잘못 잔 건가라고 생각하셨대요. 다음날 또 이런 증상이 왔어요. 이번엔 10분, 그 다음날은 더 심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는데 전형적인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어요. 고혈압은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였고요. 여러분, 김순자 어르신처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그냥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려드릴 내용은 총 12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혈관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뇌졸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요. 연세대의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0년 이상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지식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십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혈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고혈압의 약 87%가 원인을 모른다고 가르칩니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본태성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디오패직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직역하면 자체에서 비롯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생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혈압이 언제 올라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혈압은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교감신경계라는 게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갑자기 무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거나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뛰죠. 그게 바로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도망칠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그 순간에 우리 몸이 엄청난 혈액을 근육과 뇌로 보내야 해요. 빨리 달리든 힘차게 싸우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만 년 동안 이 시스템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세대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집에서 자식들 걱정해, 손주들 걱정해, 물가 걱정해, 건강 걱정해. 매일매일 이 교감신경계가 자꾸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지금 긴박한 상황이구나 하고 혈압을 자꾸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짠 음식을 드시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것들도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이고 계속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식을 바꾸면 혈압이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상태를 기능적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관 자체는 아직 괜찮은 상태예요. 이때 관리를 잘 하시면 약 없이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0대 823명을 3년간 관찰한 결과 생활 습관을 교정했을 때 기능적 고혈압 환자의 61%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61%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혈관이 높은 혈압을 계속 견뎌내면서 결국 변성이 시작돼요. 작은 혈관들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질적 고혈압으로 넘어가요. 이때는 스트레스를 없애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내려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해요. 오랫동안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들은 높은 혈압에 적응이 돼 있어서 혈압을 정상으로 내리면 오히려 어지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기운이 없어지고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불편함도 생길 수 있고요. 이건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보통 몇 달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 기간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마치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다가 집에 그대로 들이박는 것처럼 혈관 벽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서서히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내 몸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우리 모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에서 혈압을 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병원에서 재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집에서 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병원에 오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하얀 가운만 봐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백이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집에서는 높은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계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좋은 팔뚝형 혈압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팔뚝형이 손목형보다 더 정확해요. 재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먼저 식탁 같은 평평한 곳에 앉으세요. 팔과 심장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 2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서 멍 때리세요. 급하게 재면 안 돼요. 긴장한 상태에서 재면 높게 나옵니다. 첫 번째 수치가 나와도 그걸 믿지 마세요. 잠깐 쉬고 두 번째 수치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혈압에 더 가깝습니다. 하루 중에는 오전이 재기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이하예요. 집에서 꾸준히 재보셨는데 130에 80이 계속 넘는다면요, 고혈압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140에 90인데 저는 130에 80이 넘으면 이미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아직 약 없이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혈압이 130에서 140 사이인 분들 중 약 58%가 적절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3개월 이내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혈압계 하나, 매일 재는 습관 하나. 근데 이게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면, 우리 손주들 결혼식도 함께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차례입니다. 동맥경화증, 이 단어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이 흉터처럼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상태입니다. 마치 깨끗했던 수도관이 오래되면 안에 녹물이 끼고 좁아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혈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막혀버립니다.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 비만. 이 6가지가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이 6가지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합쳐지면 훨씬 무서워집니다. 어떻게 혈관이 망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 벽에 계속 충격을 줍니다. 혈관 내벽이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상처가 나면 당연히 염증이 생기겠죠. 우리 몸에서 그 염증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달려옵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끼어들어요. 콜레스테롤이 상처 부위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당뇨가 있으면 염증이 훨씬 더 심하게 증폭됩니다. 그러면 혈관 안쪽이 어떻게 변하느냐 상상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이 가득 쌓여 있는 물렁물렁한 덩어리가 혈관 안쪽을 향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동맥경화 병변입니다. 이 덩어리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하면 뻥 하고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주변으로 몰리면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그게 혈관을 꽉 막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동맥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돼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전혀 아무 증상이 없어요. 혈관 벽이 아프다는 신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통증 센서 같은 게 없거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65세 이상 어르신일 24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데도 아무 증상을 못 느끼신 분이 73%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어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검사를 언제 하죠?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왜 검사를 해야 하냐고 하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심정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몸의 혈관 상태를 스스로 알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아도 증상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우리 몸은 이런 위험 신호를 느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위험은 조용히 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면서 일하면서 내 몸 살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혈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동맥경화증이 한 번 생기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혈관에 생긴 흉터는 피부에 생긴 흉터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조금 매끈하게 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바로 예방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함께 있을 때 왜 특히 위험한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이 혈관 벽에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당뇨가 있으면 그 염증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동맥경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만 있는 분들과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약 2.8배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고지혈증까지 더하면 3.4배가 됩니다.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나머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당뇨 체크도 하셨나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하셨나요? 하나를 알면 나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 혈관 하나가 나쁘면 다른 혈관도 영향을 받아요. 전신질환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뇌졸중 예방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잡아드려야 돼요.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예방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우리 뇌가 갑자기 중단된다는 뜻에서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뇌졸중은 한 번 오면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뇌졸중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0단계는 아무 위험 요인이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뇌졸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혈관이 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뇌졸중이 생기기 어려워요. 1단계는 위험 요인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고혈압이 조금 있다거나 혈당이 경계선에 있다거나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거나 하는 상태죠. 이 1단계에서도 뇌졸중이 직접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관리를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동맥경화증이 생긴 상태예요. 1단계의 위험 요인들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을 때 혈관벽이 흉터처럼 변하는 2단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바로 뇌졸중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불안정한 동맥경화 병변이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또는 작은 혈관이 높은 혈압을 견디다 못해 터지는 거고요. 이게 이해되시죠? 뇌졸중은 3단계에서 생기는데 1단계와 2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3단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0단계라면 그대로 유지만 잘하면 되고요. 1단계라면 위험 요인을 관리해서 2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2단계라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3단계가 왔다 해도 그 이후에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알아볼까요? 총알과 권총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뇌졸중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어요. 총알이 발사되는 것을 뇌졸중이 생기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총알이 발사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먼저 총알을 장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야 해요. 장전도 안 됐는데 방아쇠를 아무리 당겨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2단계,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 있는 상태라면 이미 총알이 장전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방아쇠가 당겨지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방아쇠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간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되죠. 반대로 장전이 안 된 상태라면,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 없는 1단계 상태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안 나와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무리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도 뇌졸중이 생기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장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혹시 2단계일까요? 동맥경화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걱정이에요. 하지만 걱정만 하면 소용없어요. 확인하셔야 해요.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전조 증상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았는데 금방 나아져서 그냥 뒀어요 라고 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한쪽 팔이 저리고 말이 잘 안 나왔다고 하셨죠. 5분 만에 나아졌다고요. 이게 바로 뇌졸중 전조 증상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뇌에 혈액이 잠깐 공급이 안 됐다가 다시 뚫린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아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던 분들 중 48시간 이내에 완전한 뇌경색으로 발전할 위험이 47%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5분 만에 나아진다 해도. 그게 경보예요.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끄는 게 아니잖아요.
전조 증상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세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것,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오는 것, 갑자기 심하고 전에 없던 두통이 오는 것, 이런 증상들이 잠깐이라도 왔다가 나아졌다면 그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내일 가면 늦을 수 있어요.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뇌세포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1분에 약 190만 개가 죽습니다. 빨리 치료받을수록 살아나는 뇌세포가 많아지고 후유증이 줄어들어요. 전조 증상이 왔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시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하나 더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기억해 두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힘이 없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혼자 병원에 가려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119를 부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제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혈당을 알아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 검사예요. 헤모글로빈 A1C라고도 해요. 이 검사가 왜 좋냐면요. 일반 혈당 검사는 그날 수치가 달라요. 밥 먹고 재면 높고 공복에 재면 낮고. 그런데 당화 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굉장히 편한 점이 있어요. 공복 상태일 필요가 없어요. 밥 먹고도 바로 검사하실 수 있어요. 수치가 어떻게 나오면 좋은 거냐고요? 5.6% 이하면 정상이에요. 5점, 7%에서 6점, 4% 사이면 당뇨 전 단계예요. 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검진을 받으시거나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요청하세요.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검사 하나로 여러분이 당뇨 전 단계인지 이미 당뇨가 시작됐는지 알 수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당뇨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 식단 조절과 주 3회 이상의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당뇨로 넘어가는 비율이 약 54% 낮았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 여러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건 LDL 콜레스테롤 하나예요. LDL이 뭐냐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 경화를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LDL이 얼마 이하면 좋냐는 건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높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130 이하, 위험 요인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100 이하가 권고됩니다. 이건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식단 조절로 충분히 낮출 수 있어요. 튀긴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들, 그러니까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 같은 거 드시면 사실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먹던 음식들에 답이 있어요. 1년에 하루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2가지 검사, 거기에 집에서 혈압 꾸준히 체크, 이 3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목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목동맥 초음파가 뭐냐 하면 목에 있는 혈관을 초음파로 보는 검사예요. 왜 목인지 아세요? 목의 동맥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데 초음파로 아주 잘 보여요. 그리고 이 목혈관의 상태가 우리 몸 전체 혈관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여기가 깨끗하면 다른 혈관도 대체로 건강한 거예요. 여기에 동맥경화가 있으면 몸 전체 혈관에도 진행 중이라는 신호예요.
검사 비용이 궁금하시죠?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저렴한 곳에서는 꽤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이 검사 하나로 여러분의 우리 혈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50대가 지나셨다면 뇌 MRI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MRI는 뇌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보여주는데요. 뇌동맥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뇌동맥류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터지면 최악의 뇌출혈이 생기는데 미리 발견하면 예방적으로 처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MRI를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제주도 여행 한번 참으시고 그 비용으로 MRI 한번 받으시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물론 검사를 받을지 말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인데요.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만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이에요. 이게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약 4.8배에서 5.6배까지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심방세동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68살 전에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좀 차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아셨대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심방세동이 발견됐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빨리 발견했다고 하셨대요. 심방세동은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와 항응고제 투약으로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실 때 심전도 검사를 꼭 포함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다면 내과에 가셔서 심전도 검사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배가 나왔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하세요. 근데 배에 나온 것, 정확히는 내장 지방이 쌓인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뱃살이 찌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피부 아래에 지방이 쌓이는 건 그래도 조금 낫거든요. 그런데 내장, 그러니까 장기들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 지방은 달라요. 내장 지방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와요.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내장 지방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리둘레를 재세요. 여성분들은 85cm, 남성분들은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같은 체중이어도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경향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뚱뚱하지 않아도 내장 지방이 많을 수 있어요.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도 복잡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걷기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걷기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이거든요. 거기에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흰 쌀밥을 조금 줄이고 현미나 잡곡을 조금 섞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조금씩 바꾸는 게 훨씬 오래 지속돼요. 혈액순환 개선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시중에 혈액순환에 좋다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는 것 자체가 병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혈액순환은 잘 되고 있어요.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한다는 어떤 성분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혈전을 막는 효과가 있는 강한 성분은 처방약이 돼야 해요. 그리고 그런 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셔야 합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들은 규정상 효능을 과하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광고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같은 돈으로 신선한 채소나 생선을 더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전통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삼겹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삼겹살이 콜레스테롤 높이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삼겹살 자체에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삼겹살을 가끔 드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매일 과식하는 것이죠. 어떤 음식도 과식하면 안 좋아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간식과 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뭔가 드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언가 드시거나요. 이게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드셔야 한다면 과일이나 견과류, 소량 정도가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중요해요. 혈액의 상당 부분이 물이거든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하루에 물을 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드세요. 차나 커피가 아닌 순수한 물이요. 커피는 하루 1, 2잔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면도 빠뜨릴 수 없어요. 잠을 잘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힘들어지고 비만해지기 쉬워져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면 더 좋습니다.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우리 지식한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건강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이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 혈관을 지켜줍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드시다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도요, 이건 약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도 알려주시고요. 우리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집안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포기할 이유가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분들이에요. 전쟁이 있고 나서 가난한 시절을 견뎌내시고 자식들 키우시면서 이 나라를 만드신 우리 분들이잖아요. 그 강인함으로 이제 우리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길었는데요.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미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우리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중간 정리를 한번 할까요? 고혈압은 교감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자극받아서 생겨요. 처음에는 기능적 고혈압으로 생활습관 교정으로 나을 수 있고, 나중에는 기질적 고혈압으로 약이 필요해집니다. 동맥경화증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면서 생기는 혈관의 흉터예요. 뇌졸중은 이 동맥경화증이 2단계까지 진행됐을 때 갑자기 방아쇠가 당겨지면 생기는 병이에요. 전조 증상이 왔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집에서 혈압을 재고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받는 게 기본이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혈압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 먹기를 무서워하세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능적 고혈압 단계에서, 그러니까 혈관이 아직 딱딱해지기 전에 생활 습관을 잘 바꾸시면 약 없이도 정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질적 고혈압 단계가 됐다면 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혈압약의 목적은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혈관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약을 먹는다고
혈관이 되살아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고요. 혈압약을 드시다가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셔야 해요. 요즘은 부작용이 훨씬 적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여러분께 맞는 약을 찾으면 됩니다. 혈압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혈압을 놔두는 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제 식사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혈압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음식 하나가 혈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을 줄이는 게 혈압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세대가 짠 음식에 익숙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혈관을 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국물 음식 드실 때 국물을 조금 덜 드시거나 간장이나 된장찌개를 좀 더 싱겁게 만들어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너무 싱겁게 먹으면 먹지를 못하시니까요. 음식 순서도 중요해요. 밥을 먼저 드시지 말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순서로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변화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발표한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은 바꾸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32% 낮게 나타났어요. 새로운 음식을 살 필요도 없고 돈도 안 들어요.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걷기가 최고예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땀이 살짝 나는 정도, 숨이 조금 차는 정도면 충분해요. 거창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어요. 집 주변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를 3개월 이상 꾸준히 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혈압이 평균 6에서 8 정도 낮아졌습니다. 약 한 알 정도의 효과예요. 그리고 혈당도 낮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게 돼요. 걷기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게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세대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죠.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호흡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요. 이걸 하루에 5번만 해도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만성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호흡 훈련을 4주간 한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5 이상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돈 들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혈압 재기, 채소 드시기, 산책 나가기, 이것들이 다예요.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 분들이에요. 그런 강인함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챙기셔도 됩니다. 우리 손주들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는 게 우리 자식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기억해요.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총알이 장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전체를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혈관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측정하고 확인해야 해요. 집에서 혈압을 재고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2가지면 충분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0단계에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생겨요. 동맥경화증이라는 2단계가 생기지 않으면 뇌졸중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조 증상이 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잠깐이라도 왔다면 그날 바로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추가로 기억하실 것들이 있어요. 매일 30분 걷기, 소금 줄이기, 채소 먼저 먹기, 하루 5번 심호흡. 이것들이 혈관을 지키는 일상의 습관들이에요. 그리고 3년에서 5년에 한 번은 목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50대가 지나셨다면 뇌 MRI도 한 번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내 혈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셨어요. 오늘 알게 된 것들을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자녀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우리 혈관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관리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혈관은 침묵 속에서 변해갑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속 혈관들은 서서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자식들이 걱정을 덜 합니다. 우리 지식한상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요.